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역시 공무원 시험 공부의 최대 고비 11월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공무원 참 이슈가 없어요. 네, 방송할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공부밖에는 없는데 내년 이제 대비해서 공부하는 건데, 요즘도 간혹 보면 어, 갑자기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 생각은 되게 단순해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내년 뭐 언제 시험 보는지 모르죠. 기본적으로 네, 내년 뭐 4월이나 6월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네, 꿈은 크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쉽지 않다.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방법론이 쉽지 않다는 거. 왜냐? 다른 분들은 이미 뭐 1년 뭐 전부터 또는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죠. 뭐 3, 4개월 최소.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나의 능력은 뛰어나니까 내가 이들을 이기고 합격하겠다. 공무원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능력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겨버리면 내가 밀려날 수도 있는 시험이고, 거꾸로 능력 좋은 사람을 내가 공부해서 이길 수도 있는 시험이고, 상대평가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특히 안 좋아지고, 뭐 일자리가 막 없어지고, 뭐 명퇴가 막 나오고 이러면 기존에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갑자기 급선회를 해서 공무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라도가 아니거든요. 공무원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알죠. 그런데 공무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한 6개월 뭐 7개월 8개월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해가지고 미친 듯이 해서 합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에 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밀려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공무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18만 명, 뭐 17만 명 막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뭐 9만, 7만, 8만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반토막 났다, 없다, 이제 뭐 지원자가 없다 하는데, 합격자 숫자는 그대로거든요. 합격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 전에 선발하던 인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또 요즘 분위기가 자꾸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신입사원도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상위권에 있는 공무원 시험 상위권에 있는 분들의 위치가 조금 흔들린다. 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역으로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들어오면 공부를 꾸준히 해오던 사람들을 이깁니다. 천재를 못 이겨요, 사실은. 간혹가다 그 천재들이 내 자리를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가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 자리를 뺏어갈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어쨌든 결론은 공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 중에 하나가 뭐 대학 학벌이라든지 고등학교 때 성적, 이 쓸데없는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왜 필요해?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한다. 뭐 면접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점수가 높으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10월달 흐지부지 보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항상 이 방송할 때마다 매달 마찬가지지만 절반을 날렸다,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단풍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휙 갔다. 지금 아직 단풍철은 이제 10월 말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휩쓸려 가요. 그리고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그 참 이상하죠. 공부하기가 참 싫어요. 마치 나만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경쟁자들 역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안 하면 같이 안 해도 되겠지만 공부해요. 어떤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남들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공부 안 할 때도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게 되겠죠. 공부의 양에 따라 합격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거의 끝났죠. 끝났고 이제 기출을 들어가신 분도 있고 기본서 해독을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 잘못 삐끗해버리면 사실은 몇 개월 공부했던 거, 몇 년 공부했던 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점이 이제 기출이라고 생각하죠.
예. 사실은 근데 기출이란 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문제로 푼다고 해서 그걸 내가 안다. 그건 아니에요. 찍어서 맞추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공부할 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맞았다고 공부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맞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알아서 맞는 거는 별도 표시를 해놓고 예, 확실히 맞지 않고 어중간하게 찍었는데 맞았다. 이런 거는 다시 표시를 해서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안 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아니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또 틀려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근데 공부를 아예 못해서 뭐 40점, 30점 맞는 분들이 아닙니다. 꼭 합격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공부 때문에 사실은 합격할 수 있었던 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 문제 푸실 때는 제가 이전 방송을 했는데 또 안 하니까, 안 봤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너무 양이 많잖아요. 기출 문제를 다 풀려면 한 단원 하는데 몇 달씩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되죠? 예,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기출로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홀수 짝수번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홀수번을 쭉 풀던가 짝수번을 쭉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뭐 안 풀었던 짝수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회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넘어가려면 다 못 풀어요. 예,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 문제들이 반복되는 문제들 또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근데 알지 못해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또 백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무원 시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물이 차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아리보다 물을 많이 부어버리면 잠깐은 머물다 나갑니다. 그잖아요.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나 까먹습니다. 누구나 까먹어요. 그거를 덜 까먹게 하기 위해서 뭐 기출 문제를 푼다든지 뭐 인강에서 나오는 뭐 온갖 암기 방법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든가 그게 다 내가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뭐 나는 뭐 원래 90만 맞으면 되니까 두 단원 정도 날리면 되겠네. 두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와르르르 무너지죠 또. 두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좋은 거지. 두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면 어떡할 거야? 한 5문제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원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샅샅이 다 해야 돼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나오면 운이 좋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했다가 만약에 그게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1년 농사 망했다 그러죠. 1년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 또 내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다가 공무원 네. 그래서 공시낭인이라는 것도 있죠. 네. 자, 공무원 시험은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만드는 방법은 철저하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풀 때도 내가 정확히 푼 문제 이건 난 알아. 이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내가 아는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 그 다음에 얘는 찍었는데 대충은 알겠는 문제. 이런 걸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돌아왔을 때 회독해서 돌아왔을 때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오답 노트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오답 노트 만들 때도 보면 찍어서 맞은 거는 오답 노트 안 만듭니다. 또 의외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또 나와도 틀리죠.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쉬운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실수가 줄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실수가 가장 큰 복병이에요. 다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찍어서 틀리거나 그 찍어서 일단 찍는다는 의미 자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그렇게 그럼 철저히 공부하면 이건 뭐 몇 년을 공부해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그 주어진 기간 안에 그렇게 공부해가면서 빠르게 공부해가면서 회독을 늘려서 나중에는 어쨌든 기본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는 한 번쯤 반드시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위주로 기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출 위주로 공부하고 나중 돼서 시험 보기 몇 달 전에는 기본서 회독을 다시 또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기억 속에 남아요. 내년은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죠. 25년 시험에는 국어 영어가 출제 기조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 기존에 해왔던 과목, 바뀌지 않는 과목들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국어 영어의 변수 때문에 내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어 영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딸랑 40문제 나온 거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뭐 도저히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나와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국가직 시험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야 지방직에 또 적용이 되거든요. 변수가 많은 25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11월 허투루 보내시면 12월은 연말이에요. 또 연말 또 공부 못합니다. 참 웃기죠. 그리고 연초 또 공부 안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내년 3월 되면 다 포기합니다. 실제 공부를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보다 한 달 남기고 열흘 남기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고 와서 땅을 치죠. 열흘 동안 공부했으면 합격할 건데. 자, 이런 얘기들은 지금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 되면 다 공감하게 돼 있습니다. 지나온 선배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